네, 오늘 장 랭킹 5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떠한 키워드에 주목해야 될까요? 두 분의 조언 들어보겠습니다. 이스토리 김태성 본부장, 차영주 MTN 전문위원 두 분과 함께 할게요.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두 분 모두 연휴 잘 보내셨습니까? 네. 네. 바로 시원하게 이야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휴 이후라서 궁금한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5위부터 열어보도록 할게요. 좋은 건 알겠는데 좀 빠른 것 같습니다. 더 갈까요? 지금 어떻게 봐야 될까요? 궁금합니다. 첫 번째 질문부터 드려보도록 할게요. 차 의원님, 분위기 먼저 점검을 해주세요. 워낙 빠르게 지금 시장에서 반도체가 움직이고 있어서 지금 어떤 종목 중심으로 어떤 키워드 중심으로 봐야 되는 건지 일단 여기서부터 출발을 좀 해볼까 합니다. 일단 반도체는 뭐 제가 MTN에서 꾸준히 뭐 밀릴 때마다 모아가십시오라고 뚝심 있게 좀 말씀을 드렸었던 섹터죠. 특히 하이닉스와 한미반도체에 대해서는 그 주가가 좀 조정을 받고 소외를 받았었던 날에도 밀릴 때마다 모아가십시오라고 이제 말씀을 좀 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일단 여전히 기준점은 SK 하이닉스입니다. SK 하이닉스를 기준점으로 놓고 보셔야 되는데, 자, 미국에서 이제 ARM이 올랐다라는 측면은 조금 우리가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어요. ARM 같은 경우 일단은 쇼커버에 대한 쇼커버링이 들어왔다라는 의견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3월 중순이면 10일이면 이제 보호회수가 풀립니다. 상장됐을 때만 하더라도 90%가 보호회수가 걸렸었던 물량이기 때문에 이게 풀리면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근데 어찌됐든 우리가 이제 인공지능과 관련된 것들은 이건 중기적으로 그리고 단기적으로도 여전히 유효한 섹터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이제 보통 볼 때 이제 그 인공지능과 관련해서는 B2C 시장이 아니에요. B2B 시장이에요. 예를 들면 자동차 같은 경우는 제가 구매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XR기 같은 경우 제가 구매를 해야 되기 때문에 B2C 시장입니다. 기업 대 소비자입니다. 근데 엔비디아의 그 GPU하고 HBM 같은 경우 B2B 시장이에요. 모든 기업들이 인공지능과 관련된 투자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는 그들이 돈을 벌고 안 벌고를 떠나서 무조건 투자를 할 수밖에 없는 흐름을 일단 읽어내셔야 된다라고 봐요. 자, 일단 큰 흐름을 계속해서 말씀드렸던 거에 변화는 없습니다.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하지만 조금 쉬어갈 템은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특히 이제 한미반도체가 가장 고민일 텐데요. 네. SK하이닉스야 뭐 밀려도 큰 고민이 없다 하더라도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 지난 목요일 날 시세 분출한 이후에 오늘도 변동성이 크지 않습니까? 저는 조금 기아 예를 한번 좀 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설 전에 기아가 금요일 날 시세 분출한 이후에 주말 내내 기아 현대 얘기가 나왔었어요. 하지만 설 연휴가 시작되는 주간에 기아는 일주일 내내 조정을 받았다가 오늘 다시 올라갑니다. 한미반도체도 마찬가지라고 봐요. 설 기간 내내 많은 유튜버라든지 여기저기서 한미반도체 얘기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오늘은 변동성이 있다라고 보여지죠. 단기적으로는 시작할 가능성이 있는 것도 대비하셔야 될 것 같아요. 왜 한미반도체가 못 오르냐가 아니라 한미반도체가 지난 목요일 날 급등했기 때문에 쉬어가는 게 정석이다. 오늘 안 밀리고 쉬어가는 게 정석이다라는 측면으로 접근하셔야 될 것 같아요. 긴 호흡으로 봐야 될 것을 너무 서둘러 따라갈 필요는 없다. 따라서 조금 밀리면 접근하셔야 되고, 보유하고 계신 분들 입장에서 본다라면 적절한 시점에서 한번 뭐 50%라도 이익을 한번 챙기는 것들, 이런 것들도 중요한 전략이 되지 않을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위원님 어떻습니까? 15만 원을 이전에도 목표가로 제시를 해 주신 적이 있어서 오늘 뭐 돌파는 지금은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만 증권가 하단도 딱 그 라인이라서요. 만약에 돌파한다면 어떻게 라인을 잡아야 될지도 궁금해서. 일단 하이닉스는 올 상반기까지는 저는 뭐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매도 의견을 별로 드리고 싶지는 않아요. 우리가 이제 올해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거듭 제가 말씀드리는 게 인공지능과 관련돼서 HBM에 대한 어떤 새로운 트리거들은 계속 나타날 거거든요. 이게 꾸준히 올라가는 겁니다. 지금 이제 이게 어떻게 보면, 자, 한미반도체는 토끼고요. SK하이닉스는 거북이다라고 비유를 드리고 싶어요. 한미반도체는 쉬다가 한꺼번에 반짝 뛰고 또 쉬어지잖아요. 근데 거북이인 SK하이닉스는 꾸준히 하루에 2%, 3%씩 올라가죠. 이게 어떻게 보면 투자하는 입장에서는 상당히 괴로울 수도 있어요. 야, 오늘 한 10% 나와야 되는데 오늘 2%밖에 못 올랐네? 근데 이게 오히려 더 좋습니다. 긴 호흡으로 보면 이게 갑자기 빠져도 2%밖에 안 빠지니까 여유 있게 가져갈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왜 상반기냐, 하반기까지 가져가면 안 되냐라고 봤을 때는 그때까지 HBM에 대한 수요는 늘어날 걸로 봐요. 하지만 우리가 피터 린치의 격언처럼 파티가 끝나기 전에 파티장에서 나오는 적절함. 우리가 이제 D램 재고가 쌓였듯이 HBM도 분명 저는 재고가 쌓일 것이다라고 먼 미래를 보긴 합니다만, 물론 이제 그때가 상황을 보긴 해야 되겠습니다만, 일단 올 상반기는 SK하이닉스를 끝까지 한번 믿고 가져가 보시는 것도 전략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목표가를 어디까지라기보다는 묵직하게 올 상반기는 볼 수 있다라는 조언까지 받아봤습니다. 김태성 본부장님과도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이전에 제 기억이 맞다면 본부장님, 저 PBR주로 수급이 엄청 쏠렸을 때 제가 이쪽에 올라탈까요? 이쪽 좋을까요? 라고 질문 드렸더니 아니요, 지금 오히려 반도체 봅시다라는 조언을 주셨습니다. 맞았어요. 그래서 이쪽으로 다시 시간이 온 듯한데 여기를 지금은 그러면 더 봐야 되는 시기는 맞습니까? 워낙 이쪽도 흐름이 빠르네요. 이제 또 다른 고민이죠. 예, 고민입니다. 일단 잘 샀습니다. 네. 일단 그 고민은 잘 해결했는데 오늘 구간에서 지금 대응을 해야 되느냐 아니면 더 봐야 되느냐 이게 저는 가장 시청자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부분이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 다음 주에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금요일날 PPI 지표가 있고 그렇다라고 하면 저는 일단은 수익을 줄 때 일부씩 챙기는 것은 굉장히 찬성입니다. 하지만 조금 더 길게 본다라고 하면 이번 주 목요일까지는 저는 반도체 쪽에 조금은 더 집중하면서 랠리를 좀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앞서 이제 우리가 한미반도체와 SK하이닉스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사실 이제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누가 봐도 지난주 목요일날 상승은 오버했다라고 좀 표현을 좀 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외국인의 수급이 장 마감 이후에 보니까 굉장히 많이 잡히긴 했어요. 그런데 명분이라는 게 굉장히 약했죠. 이 기업이 지금 시총이 8조입니다. 그런데 200억 자사주 소각했다 그래서 갑자기 상한가를 간다? 저는 이것은 굉장히 명분이 약했기 때문에 이러한 쪽은 오히려 이 셈법이 좀 복잡해질 수 있으니 앞서 이제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셨던 좀 길게 볼 수 있는 쪽에 대한 기업들을 저는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SK 하이닉스, 삼성전자 좀 보면서 추세를 좀 봐야 될 것 같고 일단 수익권에 들어왔으니 그 수익을 저는 이번 주까지는 즐기시는 게 맞지 않겠는가. 대신에 그 전에 윗꼬리가 달리는 그러니까 음봉이 나오게 된다라고 하면 그때는 저는 빠르게 대응을 하는 것도 저는 필요하지 않겠는가라는 의견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오후 자리에서 당장 대응이 필요한 걸까요? 아니면 주 후반까지 기술적 차트를 조금 더 보는 것도 필요할까요? 이럴 때는 네. 반반 전략으로. 일단 챙기고. 일부는 챙기고 일부는 저는 일단은 더 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나라만의 이슈가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지금 마이크로소프트가 애플의 시총을 제끼고 제꼈다라는 표현은 좀 그렇겠네요. 그러니까 넘어가고 엔비디아가 미국 시장에서 장중에 한때 시총 3위까지 올라오고 있는 상황. 더욱 이제 몇십 년 만에 아마존을 또 시가총액을 넘겼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만큼 지금 시대 자체가 AI 쪽으로 가고 있음을 우리는 지금 느끼고 있기 때문에 빠르게 전략 매도를 할 필요는 없다. 왜냐하면 매도를 해도 그러면 그 환경을 가지고 뭘 살까 고민을 해보면 또 반도체로 귀결이 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전체 다 대응을 하시기보다는 일부라도 그래도 변동성이 나올 수 있으니 저는 챙겨 주실 분들은 챙겨 주시면서 일단 더 길게 가져가 보는 게 맞지 않겠는가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부장님, 네. 지금 장에서 반도체를 볼 때 너무 세부적으로 볼 필요는 없는 걸까요? 내가 HBM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가격 메리트가 더 있는 종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등등 세분화해서 보는 게 아니라 내가 수익권이다, 업황이 이렇다, 이게 좀 크게 봐야 되는. 그 이야기를 이제 좀 드리려 했는데 네네. 일단 오늘 우리나라 반도체 시장이 강한 이유는 ARM 여파가 굉장히 크죠. 그러니까 ARM과 이제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는 IP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저는 일단 지금이라도 조금은 챙기면서 가는 게 맞다 생각이 들어요. 근데 HBM 같은 경우에는 조금 다르다라는 거죠. 이미 기대감은 작년에 엄청나게 높여왔고 그 기대감을 충족시킬 수 있는 이제 수치만 나오면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HBM 쪽은 조금은 더 봐도 괜찮다. 하지만 IP 관련주들 있잖아요. 오픈 엣지 테크놀로지라든지 자람 테크놀로지, 매커스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 그 기업들이 안 좋다라기보단 일단 ARM이 이상급등 현상을 보였지 않습니까? 거의 3개월 만에 지금 100% 오른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 위치에서 일부 좀 빠르게 대응은 이쪽에서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있고 반대로 비중을 조금 더 늘려가야 될 쪽을 고려해 본다라고 하면 이렇게 정말로 AI의 수가 많아지고 종류가 많아져? 그러면 반도체 소켓은 당연히 더 커질 수 있겠네. 그러니까 이런 쪽으로 반도체 섹터 안에서도 비중을 조금 챙길 것과 비중을 조금 늘릴 것을 조금은 더 고민해 볼 지금은 시점이다라는 의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벤트가 강하게 반영되면 챙기고 그렇죠. 그리고 호강 효과가 나타날 수 있는 곳에서는 기다리자.
네. 이렇게 정리를 일단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도체 전반에 대한 이야기 일단 해봤습니다. 다음 키워드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여기에 대해서도 많이 궁금하실 것 같아요. 2차 전지에 대한 이야기 해보도록 할게요. 에코프로 지난 2거래만큼은 아니지만 상승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룹주 전체로 봤을 때는 우호적인 환경 나오고 있고요. 엔캠만 놓고 봤을 때는 괜찮은 것 같습니다. 2차 전지 전체 분위기 먼저 질문을 드려볼게요. 위원님, 사실 뭐 양극재, 음극재 이쪽만 저희가 포커스를 맞춰본다면 2차 전지 아직도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2차 전지의 핵심을 지금은 뭐 전해질 쪽으로 둔다 하면 2차 전지 괜찮은 것 같거든요. 엔캠 필두로 본다고 하면요. 분위기 좀 바뀌었다라고 볼 수도 있지 않을까 희망으로 한번 돌려봅니다. 어떻게 보세요? 그렇다면 포스코홀딩스를 한번 보시죠. 그러니까 이게 저는 뭐 특별히 이게 엔캠이 올라가기 때문에 전해질이 좋다 이런 등식보다는 지금은 2차 전지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해에 많은 분들이 공부를 많이 하셨고 많은 투자자분들이 2차 전지에 대해서는 모든 진짜 뭐 전고체까지 다 돌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뉴스다라기보다는 글쎄 이것을 어떻게 대응해야 되느냐라는 입장으로 봤을 때는 저는 기술적 분석으로 대응하는 것이 현실감이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이제 엔캠은 올라가니까 이제 뭐 전액 그러면 다른 전액을 사야 되느냐 막 이런 것들이 다른 것들은 안 움직이잖아요. 네. 그런데 뭐 2차전지가 다 좋냐라고 한다라면 주가가 올라가면 에코프로 머티가 올라가지만 오늘 포스코홀딩스는 아침부터 빠지기 시작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본다라면 2차전지가 더 좋다라고 얘기하기도 어려운 것 같고 에코프로도 윗꼬리를 좀 다하는 모습들 나오기 때문에 저는 그 아침에 이제 개장 방송하면서 이제 제가 에코프로를 좀 얘기하려다가 시간이 안 돼서 못했는데 기술적 분석으로 접근을 하자. 차트는 아침만 해도 상당히 이뻤습니다. 근데 오늘은 윗꼬리를 지금 달는 모습들을 보면 이게 지금 3일 천하에 끝날 가능성도 뭐 배제할 수 없는 거예요. 엔캠 같은 경우 어디까지 올라가느냐 아무도 모릅니다. 오늘 일단 장대 양봉을 이제 솟았는데 이게 이제 오후까지 지켜진다라면 내일 벌써 가격 부담이 되는 거죠. 따라서 엔캠을 갖고 계신 분들은 뭐 매도하실 필요는 없어요. 근데 엔캠은 고점에서 약간은 조금 준다라고 생각하시고 차트가 꺾이면 이제 그때 매도하는 의견이고 저 엔캠을 따라가야 되느냐라고 보면 항상 답은 똑같습니다. 손절을 각오하시고 이제 가야지 지금 어느 누구도 엔캠의 목표 주가를 제시 못할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을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2차 전지는 에코프로 머티는 우리가 이제 MSCI 이제 리밸런싱에 대한 여러분들 이벤트 드리븐이라는 걸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걸 잘 보셔야 되지만 자 지금까지는 우리가 좀 그것도 한 가지는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아요. 이 말 하면 여러분들이 좀 기분이 상하실 수 있긴 하겠습니다만 현재까지는 공매도 금지는 6월 말까지니까 이제 한 4개월 정도 남았습니다. MSCI 리밸런싱에 있어서 우리가 한 1,500억 정도 매수가 들어온다라고 하는데 이것도 매도도 6월 이후에 나올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들 일단 염두에 두시고 일단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지금은 2차전지 갖고 계시고 이제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 이제 장기 보유하시는 분들에게는 제가 특별히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만 2차전지를 가지고 매매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보면 차트를 갖고 매매해야 된다. 지금 에코프로도 조금 주춤한 모습, 내일 좀 나온다라면 또 이것을 뚫어주느냐 거래량을 봐야 되겠고 포스코홀딩스라든지 이런 거 같은 경우는 특히 포스코홀딩스는 아직 배당도 받을 수 있고 다음에 이제 우리가 뭐 저퍼 이런 얘기가 나옴에도 불구하고 오늘 계속 약해요. 포스코 인터도 좀 약하고요. 이런 모습들을 본다라면 이건 나름대로 적절하게 대응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포스코 홀딩스 또 이야기를 하게 되면 저희가 또 저 PBR까지 이야기를 또 건드리면서 해야 되나요, 위원님? 아무래도 지금 오늘 같은 이제 네. 모습을 보면 이제 포스코, 그러니까 딱 하나의 모습이다라고 우리가 얘기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어렵더라고요. 포스코홀딩스를 우리가 이제 아직까지는 이제 주력이 철강이죠. 매출액인데 우리가 이제 그 2023년에 포스코홀딩스를 투자할 때 철강이다라고 투자하신 분보다는 2차전지로 이제 투자를 하셨고 아직까지 실적은 이제 철강 쪽에서 나오고 그러다 보니까 또 PBR과 관련해서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오늘 거래량이 좀 분출하면서 밀리는 모습들을 보면 조금 이게 차트 보시는 분들 입장에서 보면 조금 뭐 별로 이렇게 뭐 속된 말로 좀 찝찝하다라고 할까 뭐 이런 모습들이 좀 나오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한때는 대장주였는데 뭐 대장주였는데 지금 이런 모습들을 좀 보이고 있는 것이 안타깝긴 합니다만 뭐 2차 전지는 지금 화학재가 막 나타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이제 중국산 LFP 배터리를 보조금에서 제외한다라는 뉴스도 있습니다만 우리가 또 이제 다양한 또 악재들도 좀 나타나고 있는 상태이고 지금부터 하이브리드가 이제 또 대세로 부각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2차 전지에 대한 어떤 셈법은 보시는 시각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이 응축된 게 차트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응축된 게 차트이기 때문에 지금은 2차 전지는 특별히 차트로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개별적으로 봐야 된다라는 이야기 계속 해주고 계십니다. 개별적인 이슈 있는 종목 하나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선 본부장의 에코프로 머티 하나 봐주세요. 사실 궁금한 게 MSCI 수급 이슈가 있는 건 알겠는데 같이 한진칼 같은 경우는 오늘 오전에 비해서 다 상승폭이 반납된 상태인데 에코프로 머티는 그래도 잘 버티는 듯 하거든요. 사실 증시에 입성을 했을 때부터 이 2월 MSCI에 대해서 선 반영이라는 이야기가 나왔어서요. 오늘은 어떻게 반영되고 있다라고 봐야 되는 건지 수급 모멘텀을 더 받으면서 2차 전지 성장 섹터에 더욱더 의미 있는 수급을 가져다 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일단 뭐 다른 에코프로 그룹주들이 오늘 사실은 윗꼬리가 달리면서 지금 네. 조정이 나오고 있고 또 이제 포스코 그룹주 같은 경우에도 앞서 이제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셨던 부분과 그리고 이제 내부적으로 이제 차기 회장에 대해서 굉장히 말도 많고 탈도 좀 많았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LG 에너지솔루션 전 부회장이었던 분이 이제 회장이 될 수도 있지 않겠는가라는 기대감을 좀 많이 모았다가 결국에 이제 장인하님이 이제 이 회장이 선출이 되면서 철강맨으로 이제 통하는 이제 그분이 되다 보니 성장성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투심이 좀 약화된 그러한 상황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로 인한 수급들이 오히려 지금 MSCI 지수 편입에 성공한 이쪽으로 저는 몰리는 것이 아닐까. 그러니까 지수 편입 전날까지 계속해서 저는 오를 가능성이 높고, 그러니까 그날 종가까지 이제 패시브 자금이 들어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것을 통한 어떠한 단기적인 시세 차익을 좀 노리려는 수급이 저는 지금 이쪽에 많이 포진되어 있지 않나라는 조심스러운 좀 생각을 갖고 있어서 이 종목군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지금 이 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모멘텀을 가지고 뭐 밸류를 좀 적용을 하면서 목표가는 얼마, 뭐 손절가를 얼마 이렇게 정하시기보다는 일단 좀 대응하실 수 있는 분, 그러니까 대응의 영역으로 저는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서 단기적으로 접근하신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어느 가격 이탈하게 되면 손절해야지라고 하는 시청자분들마다의 이제 본인 기준이 있으시면 괜찮거든요. 그렇지 않고 일단 더 올라가겠지, 막연하게. 다른 2차 전지가 쉬니까 이쪽이 강하다고 하니 얘는 더 가겠지. 그런 기준 없는 트레이딩을 할 경우에는 저는 굉장히 또 필요할 수 있다라는 의견까지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핵심 기업 중심으로 2차 전지에 대한 이야기를 쭉 이어받아 봤습니다. 다음 키워드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코스피가 조금은 오전 대비 상승폭이 둔화되는 요인 중에 하나, 그리고 조금씩 여기에 대해서 포커스가 좀 쏠리고 있어서 바로 여기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위 보도록 할게요. 현대차에 대한 이야기, 기아에 대한 이야기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지금 현대차 같은 경우는 하락 전환이 된 상태고요. 기관이 매도 전환 나온 상황입니다. 김대선 본부장님과 이어서 가보도록 할게요. 현대차가 사실 워낙 잘 갔고요. 오전까지만 하더라도 4%대 강세였다가 기관의 매도세가 좀 나오고 있는 구간인데 워낙 잘 갔지만 워낙 답답했던 종목이라 보유자분들은 지금 어떻게 브레이크 걸린 겁니까? 나 지금 빠져나와야 됩니까? 고민되실 것 같아요. 어떤 생각으로 지금 이 흐름을 체크해야 될까요? 최근에 주가 상승률만 놓고 보면 그들은 할 만큼 다 했다라는 표현이 저는 맞다 생각이 들어요. 이유가 어찌 됐든지 간에 지난 1월 동안 가장 강한 이제 모습을 보였던 쪽이 자동차였고 그 대장주였던 현대차, 기아가 이 정도의 상승폭을 보여줬다. 그리고 오늘 뭐 고점 대비해서 많이 좀 밀리긴 했습니다만 지금 지난주 목요일 종가 대비해서 1% 내외의 조정은 저는 건강한 조정이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여기서 현대차가 기아보다 조금 더 빨리 무너졌는데요. 현대차가 더 약한 건가요? 기아가 더 강할까요? 이런 것을 논하는 것은 저는 의미가 없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 현대차의 제가 지금 월봉 차트를 보면 과거 역사적으로 봤었을 때 26만 원이라고 하는 가격대가 강력한 좀 저항대가 될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 왜냐하면 2011년, 12년, 13년, 14년, 4년 동안 이 가격대를 돌파를 못했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가격 조정이 나왔었고 코로나19 이후에 재차 상승을 했어도 이 가격 위로 가격대를 좀 지켜주지 못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도 역시나 이 가격대에 따른 이제 매물 저항이 좀 강하게 걸린 상황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대신에 현재 구간에서 가격적인 조정만 없이 기간적인 조정이 나타난 상태에서 다가오는 상반기에 여전히 수출 데이터가 좋다라고 하면 저는 현대차와 기아 같은 경우에는 분명 시점은 이제 조금씩 차이는 있을 겁니다. 하지만 다 같이 가는 방향은 우상향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뭐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일부 수익 실현 하셨다가 조정이 나오면 다시 한번 채워보는 것도 저는 괜찮지 않겠는가. 현대차, 기아의 궁극적인 목적은 결국 전기차
이겠죠. 하지만 그 가는 과정 속에서 하이브리드라고 하는 대안도 지금 있기 때문에 저는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지 않겠는가라는 의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 여전히 밸류 프로그램이 아니라 전반적으로 실적 그리고 하이브리드라는 이 실적이라는 키워드로 투자의 포인트를 잡아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시는 걸까요? 그렇죠. 일단 주가가 올라가는 순간부터 이제는 저 PBR에 대한 매력도가 조금씩 떨어진다라는 것을 또 우리는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이제는 저 PBR 관련주를 엮이기보다는 한 이 본연의 기업의 이제 모멘텀, 그러니까 숫자라든지 실적으로 주가가 이제 탄력성을 좀 받는지 혹은 받지 못하는지 여부를 좀 고민하면서 매매 전략을 세워야 된다라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최근에 올라온 것도 실적에 대해서 어느 정도 보여줬기 때문이라고 해석을 해도 괜찮을까요? 실적도 좋은데 저 PBR까지 묶이니까 이렇게 올라왔던 거지 단순히 저 PBR 관련주로서 이렇게 올라왔다라고 보기에는 다소 어려운 부분들이 많다. 지금 이제 당시에 저 PBR 관련해서 올라왔던 것 중에 가장 강한 기업이 왜 자동차냐? 당연히 실적이 받쳐줬기 때문에 이 부분도 가능했던 것이다라고 설명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국은 실적 여기를 그럼요. 보자라는 조언을 주고 계십니다. 위원님의 조언도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당분간 조금 주춤해진다고 해도 괜찮은지도 궁금합니다. 일단 오후짝에 조금 더 IT 쪽으로 외국인의 수급이 쏠리고 있다라는 신호도 나오고 있어서요. 사실 길게 봐야 되는데 하루하루 1시간 보게 되는 시장입니다. 지금 구간에서 경계할 필요는 없는지 위원님의 조언을 듣고 싶습니다. 일단 지금 기로점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저도 이제 김태성 본부장 말씀하신 거에 거의 이제 죄송합니다. 이제 그 부분인데 현대차 같은 경우 그동안 가볍게 움직이지는 아이고 괜찮으실까요? 제가 잠깐 받아드릴까요? 괜찮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현대차 같은 경우 그동안에 이제 무겁게 움직였었던 주식이죠. 어떻게 보면 한미반도체나든지 작은 주식들은 좀 가볍게 움직였었던 주식인데, 현대차 같은 경우 좀 무겁게 움직였었던 주식이죠. 제가 이제 가끔 예를 들어드리는 게 저같이 뚱뚱한 사람이 지금 이렇게 일주일 넘게 주가가 올랐으면 당연히 숨이 차죠. 김태성 본부장 같은 경우 일주일 올라가도 숨이 안 차지만 가벼운 주식이지만 몸이 가벼우니까 저 같은 그러니까 이렇게 여러분들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아, 이 주식은 차용지 같이 무거운 주식이었는데 의외로 올라왔네. 그러면 쉬어줘야 되는 게 맞구나. 저 친구처럼 뚱뚱한 친구가 뛰었으니까. 근데 이제부터 기로점이다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이제 보통 이렇게 주가가 급등하게 되면 이격도라고 얘기를 합니다. 주가의 봉과 이동평균선과의 차이인데 이격도가 지금 확 벌어졌어요. 그렇죠? 그러면 주가는 이동평균, 그러니까 이격도가 생기면 이 이격도를 좁히려는 성질을 물리적으로 갖고 있습니다. 방식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그러니까 지금 이제 봉은 여기 있고 이동평균선 여기 있으면 봉이 이동평균선으로 내려오는 거예요. 이건 주가의 조정이죠. 아니면 봉 기다리고 있고 이동평균선이 올라오는 거예요. 김성 부부장께서는 그런 말씀을 잠깐 지나가면서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기간 조정이다라는 거죠. 우리가 봉이 이동평균선으로 내려오는 걸 가격 조정이라고 그러고 봉이 기다리면서 이동평균선 올라오는 거를 기간 조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현대차는 기간 조정이 들어갈지 가격 조정이 들어갈지는 모르겠어요. 일단 조정은 맞아요. 조정은 맞는데 가장 베스트 시나리오는 저 PBR, 이익의 개선, 하이브리드, 그다음에 3월 20일 날 아직 배당 이런 것들을 본다라면 전반적으로 큰 가격 조정보다는 작은 가격 조정 속에 기간 조정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는 거죠. 따라서 일단 조금 내가 정확히 바닥에 잘 잡으셨다라고 한다면 한 50% 정도는 뭐 차익을 좀 실현하실 것도 좋지만 워낙 내가 위에 몰려 있었다. 이제 내가 이제 원금 수준 정도 왔다라고 한다면 한 번 정도는 조금 더 기다려 보시는 것도 모험을 해보시는 것도 전략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이게 그 봉과 이동평균선의 이격도가 확 벌어진 주식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여러분들이 잘 관찰하신다라면 향후에도 이렇게 주가 급등했을 때 내가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대응책을 마련하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동차에 대한 이야기까지 마무리해봤고요. 저희 속도 살짝 내서 2위, 1위 차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에서도 나왔던 키워드입니다. 저 PBR 끌고 가서 조금 더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도 매수 기회인가 한 번 더 질문 드려보도록 할 거고요. 반면에 코스닥 쪽에 조금 더 기운이 살아나면서 여기에서 기회를 더욱더 본격적으로 잡아야 될지에 대한 질문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님과 이야기해보도록 할게요.
비슷한 결을 계속 고민을 하게 됩니다. 오늘 장에서 보험주가 좀 잘 가고 있어서 아직까지 저 PBR 살아있는 건가에 대한 고민도 동시에 함과 동시에 코스피가 상승폭이 반납, 코스닥이 오히려 더 탄력이 강화되잖아요. 이쪽에서 탄력이 강화될 건가 여기서부터 헷갈리거든요. 투자 전체적인 방향을 좀 질문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어디에 무게추를 조금 더 실어야 될까요? 일단 지난주 아마 목요일쯤부터 여러분들이 많이 들으셨을 것 네. 같아요. 저 PBR 관련 정책 모멘텀이 코스피에서 코스닥으로 옮겨갈 가능성도 굉장히 높다. 그러한 기대감이 오늘 시장에 지금 온전하게 좀 반영이 되면서 일단 코스닥 관련 기업들, 특히 이제 보험주들 같은 경우에 오늘 이제 뒤늦게라도 좀 시세가 나오는 상황인데 제가 방금 뒤늦게라는 표현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들이 대장주라고 보기에는 어렵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은 저 PBR 대형주가 한 바퀴 순환매가 도는 그 마지막 차례라는 네, 의미. 그럴 가능성이 저는 높다는 생각이 들어서 물론 정부 정책에 준하는 매매를 하는 게 계좌에는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지금 이 정부 정책에 준하는 부분들이 이 고 PBR 관련주들, 우리가 좋아하는 성장주들의 차익 매도라든지 어떤 실망 매도 물량이 나와야지만 오히려 지금 올라가는 그러한 흐름들이 알고리즘이 지금 되어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여기를 매도하고 한쪽으로 드라이브를 건다? 이게 타이밍이 맞으면 이쪽에서도 수익을 챙길 수 있고 이쪽에서도 수익을 볼 수 있는 가장 최적의 시나리오대로 갈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그동안에 이제 많이 매매를 해보면서 느낀 건 이쪽에서도 당하고 만약에 옮겨왔는데도 당하면 그때야말로 가장 어려울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잖아요. 그러면 저는 이쪽 저쪽 옮겨 다니시는 것보다 차라리 한쪽에서 매도 비중을 늘렸다가 줄였다가 하는 작업을 하는 게 저는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 PBR 관련해서 그럼 코스피에서 코스닥을 옮겨가면 코스닥의 뭐뭐뭐라는 종목군들이 더 좋지 않을까요? 여기에 집중을 하시기보단 일단 우리가 지금 관심 있게 보고 있는 반도체 IT, AI, 2차 전지 만약 저 PBR 때문에 조정이 나오면 그 조정을 역이용해서 매수할 수 있는 타이밍을 갖는 게 저는 올해 상반기에는 아무래도 이제 시대가 시대인지라 그게 더 좋지 않겠는가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이야기에 대해서 위원님도 짧게만 코멘트 주세요. 예, 짧게만 말씀드리면 우리가 이제 롯데 손해보험이 지금 상한가잖아요. 네. 롯데 손보는 지금 M&A 이슈가 있어요. 이제 매각 이슈가 있고 이것이 이제 매각 절차에 들어간다. 이렇게 좀 작은 회사죠. 이것에 대한 이벤트 드리븐이 있다라고 하고 삼성화재가 오늘 좀 밀리는 것들, 이것들 잘 검토해 보셔야 되겠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제 저쪽에서 소외당했던 친구 중에 소외당했는데 잘 보니까 이쁜 친구가 있고 소외당했는데 보니까 여전히 이쁘지 않은 친구가 있어요. 소외당했는데 이뻤던 친구는 현대차고요. 소외당했는데 여전히 이쁘지 않은 것은 보험주일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우리가 그러니까 앞서 이제 김성 본부장이 얘기하신 이익이 중요한 것 같아요. 소외당했었던 것만이 아니라 소외당한 것도 플러스 잘생긴 놈이 소외당했다. 이런 것으로 구분하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후 들어서 새롭게 움직이는 종목군들도 살살 보입니다. 오랜만에 오늘 재건도 움직임 나오고 있고요. 짧게만 코멘트 듣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코멘트 살짝만 주세요. 러우 전쟁 종전 시그널 나오면서 오전부터 움직입니다. 정말 오랜만에 재건 관련주 보는데요. 아직까지 풀리지 않은 쪽도 있거든요. 상한가. 어떻게 지금 봐야 될까요? 일단 뭐 삼부토건이 가장 대장주로 지금 보이고 있는데요. 그러면 대장주를 매매할 수 없다면 후속주자, 히림과 같은 기업들 여전히 관심권역에 두고 일단 우리나라 증시는 전체적으로 지금 이 중소형 테마단에 엄청난 또 활발한 변동성을 좀 우리가 이용해 볼 필요는 있지 않겠는가. 대장은 삼부토건이고 삼부토건이 꺾이지 않는다면 히림과 같은 기업들 한번 체크해 보자라는 의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핵심만 콕콕 집어서 정리해 주셨습니다. 재건에 대한 이야기까지 해봤고요. 여기서 키워드 정리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히스토리 김태성 본부장, 차영주 MTN 전문위원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오늘도 고맙습니다.